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자. 조용필, 저는 아직도 이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요. 예. 제가 최초로 팬레터 보냈던 사람이 바로 조용필 씨고 8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다 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80년대 10년 동안 네.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만나는 분들마다 여쭙고 다녔죠. 조용필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거의 모든 분들이 좋아요. 정말 노래 잘해요. 정말 조용필 씨 대단한 분이신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문화가 최대의 화제는 단연코 우리 조용필 씨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예요. 정말 TV 한번 켜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저희가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18집 준비에 여념이 없는 조용필 씨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조용필을 만났다. 너무 재수로워가지고. 그가 TV 브라운관을 누빌 당시 방송 연출자로 활동했던 김종진 씨가 그를 찾은 것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형님.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뭐 일하는 재미로 살아. 8월 말에 발표할 18번째 앨범의 녹음 작업 때문에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렇게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언제부턴가 스며시 그가 TV에서 모습을 감춘 이유는 뭘까? 나는 그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물론 전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장을 타켓으로 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 입장이 좀 다르죠. 가수들이 공중파 TV에 나간다는 거는 사실 거긴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중파를 안 타면 사실 그 생명이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는 그대로 갔지만은 그 TV 활동을 하고 뭐 음반 활동을 하고 했지만은 내가 롱런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창밖의 여자 연이은 히트곡으로 80년대의 대중문화를 상징했던 조용필. 그도 TV 밖으로 나오면서 남모르는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9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줄이면 이제 같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그 바란스를 맞췄죠. 그런데도 힘들어요. 사실 후회도 했죠. 왜냐하면 앨범을 내놔도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앨범을 내놔도 홍보 때문에 결국은 앨범이 죽고 그래서 90년대 중반서부터는 그랬어요. 그가 TV 대신 선택한 건 팬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콘서트였는데 90년대 이후 꾸준히 무대를 통해 팬들과 만나왔던 그가 색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잠실주 경기장에서 초대형 콘서트를 열 계획인데 올해로 데뷔 35주년을 맞는 그에겐 또 하나의 도전이자 모험인 셈이다. 사실 작년서부터 8월 30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경기장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은 좀 뭐랄까 좀 겁도 나고 내가 무슨 뭐 신인 가수도 아니고 지금 뭐 팔팔 뛰는 가수도 아닌데 내 나이에 거기서 주경기장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 같아서 처음엔 동의를 안 하다가 결국은 올 초에 어떤 일을 이제 겪고 난 후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기획은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 승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요즘 그의 관심사는 뮤지컬과 오페라.
이런 그의 음악적 도전을 담고 있는 신곡 태양의 눈 역시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저는 그 주의입니다. 사실은 앨범을 낼 때는 정말 그 성의 들여서 정말 인간이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너무 기계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할 때 조금 음이 조금 가도 어제도 제가 그 하는데 그 오토 튜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로 뭐 그 부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올릴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걸 올리고 내리면 인간 냄새가 안 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것이 나의 매력일 수도 있는데 인간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난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내가 부른 그 자체를 레코드에 음반에 냈으면 좋겠다. 음악에 관한한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조용필. 지금껏 녹음했어. 재밌게 좋았는데. 가수, 음악인으로 살아온 지 30여 년. 조용필이란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슈퍼스타란 단어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찍지 마세요. 딱 한 점만 양아치예요 지금. 스스로 오로지 음악에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보통 사람이고 싶다는데 굉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 과대 포장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 따지고 이렇게 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스트레스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너무 많이 그 사람 뭐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또는 뭐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아주 난감해요, 사실. 언젠가 나를 위한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화려한 꽃다발에 둘러싸였던 그가 새로운 미래를 앞두고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묻어두고 싶어요. 그때 그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화려했던 무슨 인기 절정이었던 그것이 나한테 지금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과 미래거든요. 지금 현재와 미래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간 무슨 창밖의 여자나 이런 것도 물론 제 대표적인 곡이지만 이제부터의 대표곡을 하나 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장르의 어떤 그 작품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제 마지막 꿈이에요. 예.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그 조용필 씨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장르, 트롯에서 락, 발라드, 동요의 민요의 한 500년 그 판소리가 따라라라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자존심 까지.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되어 왔지요. 근데 조용필 씨도 많이 강조한 것처럼 대중음악에서 콘서트 문화와 조용필 씨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흥미있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수의 삶이 요즘 가수들하고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 내용 보면 앞으로도 다를 것 같은데 그 조용필 씨 그럼 지금 35주년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를 불렀을 때부터 대충 계산해도 한 4, 5년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 꽤 긴 시간이 남아요. 이때가 아마 조용필 씨 그 고3 때 미군 클럽에서 이제 첫 밴드 활동을 시작해서 한 8년 정도 무명 시절을 보냈던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그 미군 클럽에서 뭐 백인, 흑인, 뭐 라틴계 온갖 그 취향과 장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연주인이 됐고 또 그 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가수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본
이런 것들을 8년 동안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데뷔를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조용필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 그러면 굉장히 그 음악이 깊고 넓은 세계다. 이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이고 텔레비전으로 보여줄 수 없겠죠. 라이브 아니면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겁니다. 조용필 씨가 우리 신서정주 선생님과 대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여 년 전인데 그때 그 대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때도 끊임없이 그때도 이미 조용필 씨 이제 우리 대중음악 정상에 계실 때죠. 근데도 끊임없이 부족함, 뭔가 더 해야 될 때 더 완벽함,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모색, 도전. 근데 이 세월이 20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아까 조용필 씨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같은 어떤 느낌의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팬의 입장에서요. 조용필 씨에게 이 얘기는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새로운 거 도전하시는 거 저는 박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조용필 씨가 35년 동안 해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히 행복했다는 거. 앞으로 더 행복해지겠지만 지금까지도 충분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18집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이 35년이라는 가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판을 냈겠어요. 그렇다 보니 이 판들 속에는 또 다양한 기록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최초로 앨범 판매 100만 장 돌파한 가수 최초가 조용필 오빠예요. 자, 그리고 또 94년도까지 판매됐던 그런 앨범의 판매된 양이 무려 1000만 장을 돌파했는데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판을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앨범의 의미 이런 것보다도 이 속에 사진만 보세요. 사진만. 자, 굉장히 애띤 모습의 조용필 씨 모습부터 돌아와요, 부산항에. 여기서는 약간 좀 청년의 모습이자 조금 한 몇 년 지난 흐른 또 조용필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옆으로 또 지나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용필 씨가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 또 안경까지 쓰는 모습. 야, 조용필 씨가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조용필 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짠. 이렇게 또 연륜 있는 모습으로서의 조용필 씨 약간 좀 통통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요. 짜자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앨범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이에요. 외국인 가수가 그 나라에서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다.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바로 이 앨범이 그 밀리언셀러 됐던 그런 앨범이에요. 근데 이렇게 음반을 쭉 보니까 앳된 우리 청년에서 지금 이제 54세의 조용필 아저씨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역사도 되고 또 음반의 역사도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중가요의 한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두 분의 역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얘기할 때 10대로 돌아가는 굉장히 신이 나셨어요. 단발머리 소녀.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80년 1집을 이제 처음으로 치는데 2003년까지 저는 대체로 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스타로 이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80년대 한 10년간의 조용필 씨가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지금까지의 또 조용필 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아마 지금 이 앨범만 잘 봐도요. 시대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아직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아저씨, 삼촌, 나, 우리 조카까지 다 그 한 명의 가수에게서 한 명의 스타에게서 다 충족을 느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칼라 TV 시작된 때고 이때 그 자리를 이제 조용필 씨가 점했던 거고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조용필 씨가 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진정한 자신의 세계로 그 팬들을 이제 초대해서 더 이상 그 대중들의 욕구를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로 이제 불러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아마 90년대 이후 앨범을 보면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 팬 여러분들도 조용필 씨의 새로운 시도에 그 여행의 권유에 동참할 지금 준비가 다 되어 계신 것 같고요.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이었다고 말하는 기도하는 사랑의 손. 네, 기억하시죠? 이 비명소리. 마치 가사의 일부처럼 조용필의 무대라면 어디든 함께 활활했던 오빠 무대들이 이제 아줌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빠에 대한 애정만큼은 조용필 씨 노래처럼 일편단심 민들레인데요. 대구, 부산. 그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제.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23년째거든요. 이제. 공연도 정주고 다 따라다니고. 한 번도 안 빼시고요? 예. 이 조용필 씨 35주년 콘서트 기자회견장 335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이 다 있는데요. 이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서 설레이는 표정은 사춘기 소년적 모습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드디어 등장한 용필이 오빠. 네, 가까이에서 본 오빠의 모습에 흥분해서일까요? 오빠를 외치는 환호 속에는 울먹이는 소리까지 들리는데요. 조용필 씨, 팬들을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팬도 스타도 세월의 흔적을 비켜가진 못했지만 감정만큼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네. 오빠 이쁘네요 그때만 웃어요. 옛날 20년 전에도 오빠였고 지금도 자연스럽게 오빠고 오빠도 그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오빠 부대 속에 보이는 아저씨들의 모습 맞습니다. 바로 무대인데요.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워낙 그분의 음악으로부터 받은 게 많아서 지금쯤은 이제 좀 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 감사의 표시를 활동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직장이 많이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평일이니까 많이 못 나오죠. 한 6대4, 7대3 정도가 남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조용필의 무대 앞에 오빠 부대가 있었다면 무대 뒤에는 형님 부대가 있었습니다. 네, 휴대전화 액세서리부터 신호음까지 조용필과 관련된 거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휴대전화에 일일이 반짝이를 붙여서 필하고 새긴 것까지 조용필에 대한 이들의 애정 상상 초월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은 별로 힘을 못 썼잖아요. 그 오빠 부대가 있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적극적이었거든요. 남자들이 일단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여자들이 들어왔으니까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있죠. 들으셨죠? 형님 부대가 뭉친 배경에는 그야말로 인터넷의 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형님 부대들이 만든 인터넷 팬사이트는 대략 6개 정도인데 10,000명의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수 조용필의 활동과는 별도로 형님 부대는 그야말로 24시간 조용필만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노래 불러보세요. 이 조용필의 곡만 틀어주는 음악방송은 기본이고요. 대체 그런 건 어디서 어떻게 아는 건지 하루하루 조용필 씨의 소식을 뉴스처럼 전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조용필 씨 스스로도 인터넷을 통해 팬들의 이런 움직임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요? 저 그쪽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유, 그럼요. 잘 보죠. 예, 일단은 뭐 어떤 뭐 신문에 난다.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전부 벌써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 신문이면 오늘 저녁에 뜨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내일 안 봐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인터뷰했던 거며 또는 뭐 또는 신문에 나오는 거며 또는 그 방송 평이며 공연 평이며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그동안 조용필과 관련된 자료도 꾸준히 모아왔는데요. 1집부터 17집까지 발매된 앨범들은 물론이고 또 팬들이 보내온 개인 자료들까지 모아서 온라인상에 조용필 박물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추석 선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놓친 거 많아요. 그 당시에 워낙 많아서 스케줄이 많아서 그 나중에 땅을 치죠. 그런 거 보면은 못해서 그랬는데 또 뒤늦게 어떤 분들이 그거 없다 그러면은 또 복사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참 고맙게도. 이런 자료들 가운데는요 특별한 것도 있는데요. 일본에서 판매된 이 판은 일본인 팬이 갖고 있던 건데 이 조용필 박물관에 기증한 거라고 해요. 네. 일본에 있는 팬이 받아서 저한테 줬어요. 네,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팬에게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던 회원들 가끔은요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데요. 일명 번개라고 하죠. 앨범을 발표하거나 콘서트가 있을 때는 팬들이 모여서 이렇게 홍보 대책 회의도 하고요.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에 나서기도 합니다. 90년대에 TV를 접고 라이브 활동하면서부터 조용필님이 오히려 20대들한테는 좀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연장 가서 녹음도 직접 해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늙어갈 수 있는 가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또 저도 그런 분을 택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수년간 TV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조용필 씨. 그가 음악을 해온 지 어느덧 35년이 됐는데요.
이번 공연을 위해서 팬들이 직접 포스터를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조용필 팬클럽 위대한 탄생이라는 곳인데요. 예, 이번에 저희 조용필 씨께서 일일이 발품을 파는 이런 식의 홍보가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이 35년간 그의 음악과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팬들의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가수 조용필이 음악을 계속해 오는데 큰 힘이 되어준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혹시 조용필 씨 좋아하세요? 예, 그대로 위대한 탄생 아주 그냥 좋잖아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팬들의 활동은 그동안 가수 조용필을 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고 또 공연에 와주시고 또 그런 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려요. 이번 35주년은 어떤 대중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후회 안 할, 가서 보고 참 잘했다라는 그런 좋은 평을 듣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만. 예. 비단 음악 하나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대중 가수가 오랜 세월을 팬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하나의 문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어떤 그런 비주얼한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월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음악적인 깊이만큼 팬들도 같이 빠져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새로운 문화 코드가 조용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모임을 유지해오면서 한 가수를 꾸준히 사랑하고 지원해온 이들의 모습, 단순히 팬의 수준을 넘어서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힘으로 자리 잡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조용필 씨 팬들 여러분 보셨죠? 이제 어른이 돼서도 아줌마 아저씨가 돼서도 옷 똑같이 맞춰 입고 조용필 씨에 대한 모든 자료 다 모으고 가는 모습 봤는데 요즘에도 사실 방송국 앞에 가면 가수들 무슨 공개 방송 있다 그러면 옷 딱 쫙 차려입고 똑같이 맞춰입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조용필 탁 치고 들어가는데 정말 놀랐어요. 네. 그리고 글쎄 김희우 선생님이 나중에 어떤 얘기 해주실지 궁금한데 그냥 제 느낌인데 그러니까 조용필 씨의 음악 세계 있잖아요. 근데 팬 사이트 들어간다 그 사이트에서 받는 느낌이 어째 좀씩 음악 세계하고 좀 비슷한 느낌 같은 게 좀 있었으니까 좀씩 뭐랄까 어떤 맑음 그러면서 어떤 애틋함 정이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팬클럽의 역사에서도 아마 조용필 씨 얘기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조용필 씨 이전에도 남진 나훈아 시대에 아마 오빠 이렇게 불렀던 여성 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랑 좀 다른 거는 80년대 이후에 조용필 씨 팬 중에서 최초로 아마 10대 여성 팬들이 아마 생겼고 그들의 모습이 텔레비전 조용필 씨의 스페셜 라이브 무대라든지 이런 게 막 매 주말마다 거의 80년대 10년간 텔레비전에 방송이 됐는데 그때 이제 소녀 팬들의 모습이 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빠 부대라는 말이 좀 본격적으로 좀 쓰인 것 같고 저는 조용필 씨 팬클럽 가장 박수 쳐주고 싶은 거는 최장수 팬클럽이 아닐까. 네, 20년, 30년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제일 멋있는 모습인데요. 예. 네. 왜 요즘에 팬클럽의 조직력 하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팬의 입장으로서 만약에 누군가가 비판을 한다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무슨 공연이 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다 가서 이제 공연 문화를 즐기고는 하는데 이것의 시초가 바로 조용필 씨의 팬클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팬클럽이 대중문화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 그래야 될까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거를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몇 퍼센트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고 이 팬클럽하고 스타하고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조용필 씨 경우는 이제 지금 10대 가수들 같은 경우 지금 막 인기를 끄는 젊은 가수들은 팬들의 요구를 함부로 아마 이렇게 어떻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 좀 바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팬도 늙었고요. 그죠? 조용필 씨도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즐기던 걸 즐기되 지금 나이 먹은 만큼 달라진 어떤 거에서 또
새로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정도 수준은 조용필 씨 팬클럽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앞섭니다. 근데 저기 윤정 선생님께 또 궁금한 거 하나 예. 있어요. 그 아까 비디오 화면에서 예. 그 사실 오빠 부대 뭐 이런 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뭐 형님. 네. 근데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의 매력, 예. 그 대중성의 어떤 수수께끼, 어떤 한 부분이 모성애를 자극한다 뭐 이렇게 나가면 그럼 뭐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부성애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한번 우리 심리학자나 이렇게 모셔다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여성 팬들이 조용필 씨를 좋아하는 이유들은 많이 좀 그 세간에 많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조용필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요, 그 미국에 가서 그 스틱스 공연을 보면서 그 객석에 40대 50대 남성들이 뭐 오빠 부대 저리 가라 막 난리를 치면서 하는 걸 굉장히 부럽게 보고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용필 씨와 함께하는 거 아까 뭐 형님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저씨들 또는 그 젊은 형들이 조용필 씨 공연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변화하는 아저씨 문화의 한 중요한 부분을 조용필 씨 콘서트가 갖고 있구나. 그것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용필 씨 앞으로의 행로도 참 궁금하지만 조용필 씨의 팬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또 성숙해 나갈지 거기에도 참 주목이 됩니다. 베이스라는 악기를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때부터 이제 연주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베이스를 연주했던 그런 연습곡들이 다 우리 그 조용필 형님 곡들이에요. 뭐 못 찾겠다 깨꼬리, 자존심, 뭐 나는 너 좋아. 베이스 기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유. 제가 93년대 위대한 탄생을 들어갔을 때 감회가 어떻겠어요? 영광이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 모든 연주자들이 출세했다. 용필 형의 멋진 멜로디에다가 제가 좀 누추하지만 가사를 붙여봤는데 올 하반기에 이 노래가 좀 떠야 좀 저작권 노래도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자기랑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쇼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생방송이었는데 마도요 그러면 땅땅 마도요 18집 녹음 중인 스튜디오. 작업 중엔 지인들조차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조용필이다. 잘 마치세요. 10살 때 맞선 보는 누나를 따라 나선 자리에서 무명 가수 조용필의 노래를 듣고 그날로 열성 팬이 됐다는 김성환 씨. 조용필의 옛 앨범을 보더니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이 자켓을 왜 이게 초판인데 이게 너무 좀 유아틱해 보인다 그래서 지구 레코드에서 좀 좀 이게 너무 유아틱하다고 해서 낸 게 진지하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자켓 수십 년 된 판들까지 숨은 뒷얘기들을 척척 풀어놓는 폼이 남다르다. 옛날 판 보면 안에 또 이렇게 가사지에도 사진이 이제 에로틱하지 않습니까? 에로가 막 주위에 흐르고 있잖아. 사진에 이렇게 익숙치 않으셔서 지금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그러는데 글쎄, 인간 조용필의 매력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 조그만 가요책에 이렇게 나오시면 그거 오려다가 이렇게 천정에 붙이고 이렇게 밥 먹을 때 보고 누웠을 때 한 번씩 보고. 슈퍼스타 조용필을 얘기할 때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위대한 탄생의 존재인데. 작으셔서 안 보이셔도 여기 계시잖아요. 조용필의 무대엔 언제나 함께했던 위대한 탄생. 슈퍼스타 조용필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만큼 남다른 추억도 많다. 저희 멤버 중에 영필 형님까지 다 하면은 조금 세 분이 좀 단신이세요. 단신이신데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한번 제복과 키 누가 제일 큰가? 세 사람이서 이제 그 일본의 그 다다미 빵이 되는 데서 맨발로 딱 서가지고 탁 키 쟀는데 결국엔 우리
조용필 형님이 제일 큰 걸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거기서 우쭐해 하시면서 무지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해. 작은 몸집에서 뿜어나오는 열정과 카리스마. 그의 음악이 꾸준히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었다. 한 5년째쯤 위대한 탄생 이제 활동을 할 때인데 이건 맨날 하던 똑같은 레파토리에 똑같은 곡들인데 이걸 왜 이렇게 용필 형님께서는 열심히 연습을 하실까? 한 10분, 최소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먼저 나오셔가지고 목 딱 푸시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식들 앉아 딱 이러면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기 위해 공연 전엔 서로 얘기조차 나누지 않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서로 이제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그 무언에 말 안 하면서 우리 잘하자 이런 건데 굉장히 난 충격적이었어. 매일 세수하고 일을 닦듯 하루도 빼놓지 않고 조용필의 노래를 들어왔다는 김수미 씨. 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정말 조용필 씨는 국민 가수야. 국민 가수고. 아니 그 애국자가 자동차만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만이 꼭 애국자 아니다. 그 불란서 외 가수 시드니 부른 가수 있죠. 르노 자동차 연간 판매 수출액에 거의 머금가는 그 CD 한 장으로 외화를 그동안 낸 에세이마다 가수 조용필의 얘기를 빼놓은 적이 없다는데 35년이란 시간은 흘렀지만 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는 영원한 우리들의 오빠다. 좀 꿈이 많으세요. 형님 노래 중에 꿈이란 노래도 있지만 아직도 꿈을 엄청나게 꾸고 계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 문화 앞에 대중이라는 말을 감히 붙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냥 대중가요의 가수로서가 아니라 이제 대중문화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수로서의 조용필 씨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조용필 씨는 뭐 가수지만 지금 뭐 국어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뭐 친구여하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뭐 세종문화회관, 뭐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이런 데 최초로 다 가수로서는 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는 뭐 대중문화, 뭐 고급문화 이런 구별이 좀 필요 없는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영향력이 문화 전반으로 이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느냐 이 과제를 갖고 이번 콘서트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필 씨의 음악 세계도 중요하고 또 조용필 씨를 둘러싼 팬 문화도 중요하고요. 근데 조용필 씨와 함께 음악 작업을 같이 한 음악적 동료들 얘기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위대한 탄생? 어떻게 정은영 씨? 네, 맞아요. 그 위대한 탄생의 역사 역시 벌써 35년이 넘었는데요. 연주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데 실력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연습할 때는 완벽할 때까지 온 기를 쏟아부어서 연습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을 보면은 조용필 씨 못지않게 현역에서 쟁쟁한 그런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베이스 기타를 맡으신 분은 현재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들의 곡을 작곡해주고 또 피아노를 담당하시는 분은 그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드라마 눈사람 기억하시죠? 그리고 드라마 첫사랑의 드라마 곡을 편곡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러다 보니 송골매, 다섯 손가락,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가수분들이 조용필 씨 공연한다 그러면 열일 제쳐주고 다 모인대요. 네. 이제는 뭐 그 조용필 씨와 함께 음악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팬클럽도 확인했고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틀즈 다 아시잖아요. 뭐 몇몇 저 친구들끼리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비틀즈가 먹여 살린 거 아니냐 한동안. 지금은 이제 해리포터가 또 먹여 살리고. 근데 그 뒤집으면 그 굉장히 그 빅스타가 한번 나왔을 때 본인의 노력 말고 그 가수의 어떤 음악 삶 문화를 그 사회가 얼마만한 문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조용필 35주년을 좀 다르게 규명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조용필 씨가 음악인으로서 후배 음악가들의 어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뭔가 저 지평선에 북성 띄워놓고 그야말로 도전해가고 완벽을 지향해가는 어떤 정신, 어떤 모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조용필 형님 한 말씀만. 근데 그렇게 완벽을 지향해 가면서 그러면서 문득 느껴지는 어떤 것이, 근데 조용필 씨 조금만 좀 허물어졌으면, 그러니까 모든 작업들 어떤 노래 하나도 그야말로 완벽 그럼 스스로가 그냥 해가는 데서 어느 한 부분이 좀 허물어지고 느슨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그냥 채취가 막 나고 막 이렇게, 아까 그 인간적인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래 형님 좀 망가지시는 모습도 이번 콘서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조용필 씨의 팬이 된 것 같네요. 예.